방송사고 직전 88세 할머니가 보여준 순발력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조옥래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댓글 하나가 계속 눈에 밟혔어요. 시니어 모델협회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남긴 메시지였죠. 손녀 이수빈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시니어 대상 사기가 정말 많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몇 번이고 당부했죠. 하지만 조옥래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일까? 이 나이에도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그 사람이 정말 시니어 모델협회 부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조옥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평생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자신이 무슨 모델이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깊게 패인 주름과 처진 살이 보였어요. 이런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장수가 나섰어요. 옥래 씨, 100세 시대에 우리가 언제까지 자식들한테만 기대서 오래오래 살 겁니까? 김장수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돈만 축내는 뒷방 늙은이로 죽어가기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말이 진심이었잖아요. 조옥래는 김장수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자신을 향한 믿음과 응원이 가득했죠. 그 순간 조옥래는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보기로요. 김장수의 따뜻한 마음이 조옥래의 등을 떠밀었어요. 학원 등록을 마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니어 모델협회 부회장이었어요. 조옥래 선생님, 제가 직접 학원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시간 괜찮으신가요? 조옥래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학원으로 향했어요. 부회장은 생각보다 젊고 활기찬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먼저 캐스팅 제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늦었네요. 부회장의 말에 조옥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부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선생님, 손녀분이 올리신 영상들 봤습니다. 선생님의 자연스러운 매력과 카리스마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희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이 계약금을 받으셔야 하는 입장이에요. 조옥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원비를 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부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등록하신 학원비 전액 환불해 드릴게요. 그리고 간단한 카메라 테스트만 거치시면 정식으로 계약 진행하고 계약금도 드리겠습니다. 조옥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카메라 테스트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몇 가지 표정을 지어보고 자연스럽게 걸어보고 간단한 멘트를 해보는 정도였어요. 조옥래는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테스트를 지켜보던 스태프들의 눈빛이 점점 밝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완벽합니다. 선생님, 정말 카메라가 사랑하는 얼굴이세요. 부회장의 칭찬에 조옥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받는 순간 조옥래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번 돈이라고는 없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남편 사업 돕느라, 나이 들어서는 손주 돌보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그런 자신이 지금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찡했어요. 왜 이제야 이런 기회가 온 걸까? 좀 더 젊었을 때 이런 걸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표정 연습부터 시작했어요. 자연스러운 미소, 우아한 미소, 따뜻한 미소, 각각의 느낌이 달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수십 번을 연습했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조옥래는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주름이 있어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포즈 연습도 이어졌습니다. 서 있는 자세, 앉은 자세, 걷는 자세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등을 곧게 펴세요. 턱은 살짝 당기시고요. 어깨에 힘은 빼세요. 강사의 지도에 따라 조옥래는 몸을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힘든 작업이었어요. 평소에 구부정하게 다니던 습관을 고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육이 뻐근하고 아팠지만 조옥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홈쇼핑 촬영 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절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지 마세요. 시청자들과 대화하듯이 렌즈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된 제스처는 금물이에요.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가 옷을 소개해주는 것처럼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조옥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어요. 교육을 받는 동안 조옥래는 집에 이 사실을 비밀로 했습니다. 아직 성과를 낸 것도 아니고 혹시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자신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알리지 않았죠. 하지만 조옥래의 표정과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자주 보게 됐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할머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이수빈이 물었습니다. 얼굴이 엄청 좋아지셨어요. 피부도 좋아 보이고 표정도 밝아지신 것 같아요. 조옥래는 괜히 머쓱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그런가? 요즘 친구들 자주 만나서 그런가 봐. 이수빈은 할머니의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의 활기찬 모습이었거든요. 며느리 김다정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쉬엄쉬엄 하세요. 요즘 날이 많이 차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조옥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복지관 활동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김다정은 시어머니가 쇼핑백 접기로 용돈을 벌고 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적당한 운동도 되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으니 좋다고 생각했죠. 이상철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친구분들 만나는 것도 좋지만 건강 해치실까봐 걱정돼요. 아들의 말에 조옥래는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 하지만 속으로는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묘하게 재미있었어요. 나중에 깜짝 놀랄 가족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실전 투입 날이 다가왔습니다. 생방송 홈쇼핑 시니어 의류 브랜드 모델로서의 데뷔였어요. 전날 밤 조옥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긴장되고 떨렸어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방송 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더라고요. 서둘러 아이크림을 바르고 가벼운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하니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옥래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메이크업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조옥래의 얼굴을 꼼꼼히 살피더니 작업에 들어갔어요. 선생님,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기초만 탄탄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칭찬에 조옥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메이크업이 끝나고 의상을 입었어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시니어를 위한 편안한 니트 세트였습니다. 부드러운 베이지색이 조옥래의 피부톤과 잘 어울렸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이 영락없는 모델이었습니다. 와, 선생님 정말 멋지세요. 스태프들의 감탄사에 조옥래는 자신감이 조금 생겼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조옥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5분 후 방송 시작합니다. 스태프의 외침에 조옥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 걱정됐죠. 스튜디오로 들어서는 순간 환한 조명이 조옥래를 감쌌습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가 사방에서 조옥래를 향하고 있었어요. 슈호스트가 밝은 미소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선생님, 원래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 말이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 2, 1. 방송이 시작됐어요. 붉은 불이 켜진 카메라가 조옥래를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88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우아하신 조옥래 선생님이십니다. 슈호스트의 소개에 조옥래는 연습한 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선생님, 오늘 입고 계신 니트 세트 너무 편해 보이는데요? 슈호스트가 질문했습니다. 조옥래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네, 정말 편하네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옷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편안함이거든요. 이 니트는 신축성이 좋아서 몸에 부담이 없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박또박 잘 전달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온성도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슈호스트가 이어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 딱이에요. 안감이 따뜻해서. 조옥래가 말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스튜디오 한쪽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조명 스탠드 하나가 쓰러진 거였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죠. 순간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슈호스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생방송 중 사고가 난 거였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방송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모든 스태프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조옥래가 움직였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조옥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연스럽게 웃었어요. 여러분, 저 지금 엄청 놀랐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놀라도 이 니트가 흐트러지지 않네요. 조옥래는 자신의 옷을 쓸어내리며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옷감이 탄탄해서 그런가 봐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어도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증명됐네요. 스튜디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긴장이 풀린 슈호스트도 조옥래를 따라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하,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제품의 장점을 어필하시다니. 조옥래는 손을 저으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로 이 옷이 편하고 좋아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에요. 우리 같은 나이 되면 옷 한 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그 순간부터 방송은 물 흐르듯 진행됐습니다. 조옥래의 재치 있는 대처로 위기가 기회로 바뀐 거였어요. 시청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주문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죠. 지금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PD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어요. 방송 시작 15분 만에 준비한 물량의 절반이 나갔습니다. 선생님, 이 니트를 어떻게 관리하시면 좋을까요? 슈호스트가 질문을 이어갔어요. 조옥래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답했습니다. 손세탁이 가장 좋지만 세탁망에 넣어서 울코스로 돌려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빨았는데
전혀 문제 없더라고요. 그리고 말릴 때는 반드시 그늘에서 평평하게 펴서 말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모양이 유지되거든요. 조옥래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마치 이웃집 할머니가 친절하게 조언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시청자들은 조옥래의 진정성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재주문 가능한가요? 다른 색상은 없나요? 문의 전화가 계속 이어졌죠. 방송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준비한 물량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시니어 홈쇼핑 역사상 최단 시간 조기 완판 기록이었어요. 방송 종료 후 스튜디오에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스태프들이 조옥래를 둘러싸고 칭찬을 쏟아냈어요. 쇼호스트는 조옥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도 꼭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 최고의 모델이세요. 조옥래는 얼떨떨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정말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대기실로 돌아와 의상을 갈아입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거울을 보니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쁨과 벅참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조옥래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조명이 쓰러졌을 때 조옥래가 보여준 순발력 있는 대처, 그 장면이 방송국 공식 SNS에 클립 영상으로 올라간 거였습니다. 88세 할머니 모델의 신의 한수 생방송 사고를 기회로 만든 시니어 모델 같은 제목으로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만, 10만, 50만.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어요. 댓글도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프로시네요. 순발력 장난 아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시네. 우리 엄마도 저렇게 멋지게 나이 드셨으면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조옥래라는 이름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조옥래가 화제가 됐죠. 누리꾼들은 조옥래를 국민 할머니 시니어 모델의 전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수빈은 친구 이하은의 연락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빈아, 너네 할머니 맞지? 지금 인터넷에 난리 났어. 이하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뭐, 무슨 소리야? 이수빈은 얼떨결에 친구가 보낸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헐, 대박. 이수빈은 비명을 지르며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아빠, 이것 좀 보세요. 거실로 달려가 스마트폰을 온 가족에게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방송에 나왔어요. 그것도 홈쇼핑 모델로. 김다정이 황급히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 정말 어머님이네. 이상철도 신문을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빼앗듯 받아들었어요. 화면 속 조옥래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명이 쓰러졌을 때 보여준 재치 있는 대처가 압권이었죠. 이게 어머니가? 이상철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조옥래가 들어왔습니다. 약간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수빈이 달려가 조옥래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예요? 할머니가 홈쇼핑 모델이 되신 거예요? 흥분한 목소리로 쏟아내는 질문에 조옥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수빈이가 올린 영상 보고 연락이 왔어. 처음에는 나도 사기인 줄 알았는데. 조옥래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김다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김다정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조옥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될지 몰라서, 혹시 실패하면 창피할까봐 말 못했어. 그리고 나중에 깜짝 놀래켜주고 싶기도 했고. 조옥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가족들의 반응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수빈이 할머니를 끌어안았어요.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저 완전 자랑스러워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손녀의 반응에 조옥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김다정도 다가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멋지게 나이 들고 싶어요.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이상철이었어요. 그는 자리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턱을 괸 채 화면을 응시하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기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묘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뭐 할 말 없어? 김다정이 남편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조옥래를 향했습니다. 어머니,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어머니가 나가서 일하시면 제가 얼마나 못난 아들이 되는 겁니까? 이상철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조옥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애비야. 말을 꺼내려는데 이상철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80이 훨씬 넘으신 어머니가 돈을 벌러 나가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제 얼굴에 먹칠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상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서 있는 그의 모습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제가 그렇게 못 믿어왔습니까? 어머니를 굶기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무능한 아들입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수빈이 놀라서 할머니 뒤로 숨었어요. 김다정이 급히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어머니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 하지만 이상철은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몰라. 내가 지금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내 기분이 어떤지. 이상철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상처받은 자존심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가장입니다. 평생을 한몸 불태워 가족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80이 넘으신 어머니가 방송에 나가서 옷을 팔고 계시다고요? 이상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집 아들이 어머니를 일하게 만든다고 하겠죠. 조옥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의 말도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철은 평생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짓눌려 살았거든요. 가족을 부양하는 게 남자의 의무라고 믿으며 자란 세대였죠. 그런 아들에게 어머니가 돈을 버는 모습은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아빠, 그게 아니라. 이수빈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수빈이, 넌 어려서 몰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차가운 목소리에 이수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다정이 다시 시도했어요. 여보, 어머니는 좋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돈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지만 이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아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체면이라는 게 있고 도리라는 게 있어요. 도리? 조옥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내가 돈을 버는 게 도리에 어긋나는 거니? 이상철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 나이에. 말을 잇지 못하고 이상철은 입을 다물었어요.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니? 조옥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나는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어.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없이 살았단 말이야. 조옥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상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말도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편히 쉬시길 바라는 겁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내가 책임진다고? 조옥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상철아, 너도 이제 늙어가고 있어. 내 걱정도 해야 할 나이란 말이야. 나까지 내 어깨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조옥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어머니, 이상철의 목소리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저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상철은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 바람 쥐고 올게요. 쿵.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공기만 흘렀습니다. 이수빈은 울먹이며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김다정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어요. 조옥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진심으로 행복했던 순간이었는데 아들의 반응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나? 자책이 밀려왔어요. 아들 체면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좋아요. 어머니가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김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옥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애비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조옥래의 목소리는 힘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수빈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잘못 없어요. 할머니는 멋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조옥래는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가족의 응원이 고마웠지만 아들의 반대는 무겁게 가슴에 눌렸어요. 조옥래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방송국에서의 성공적인 데뷔, 스태프들의 칭찬, SNS에서의 폭발적인 반응.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차가운 반응이 그 모든 기쁨을 덮어버렸습니다. 조옥래는 거울을 바라봤어요. 화장이 지워진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상철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조옥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어요. 모델 일을 그만둬야 하나? 아들을 설득할 방법은 없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2시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철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조옥래는 문 너머로 아들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보아 술을 마신 것 같았어요. 조옥래는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이상철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김다정이 급히 나와 남편을 부축했어요. 여보, 괜찮아? 이상철은 아내를 밀쳐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괜찮아. 난 괜찮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옥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단지 자존심 때문에 표현하지 못할 뿐이었어요. 조옥래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이상철은 숙취로 얼굴이 부어 있었고 조옥래는 밤새 잠을 못 자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김다정이 준비한 아침 식사가 차려졌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조옥래는 결심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했어요. 겨우 찾은 꿈이었지만 가족의 평화가 깨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시니어 모델 협회에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만둔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과연 조옥래는 이 꿈을 정말 포기하게 될까요? 아들 이상철은 어머니의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들고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편도 꼭 놓치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